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태풍은 모레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연결해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분석관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태풍 프란시스코. 태풍 규모와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15시를 기준으로 이 태풍 프란시스코는 중심기압이 985헥토파스칼이고요. 최대 풍속이 초속 27m의 중국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풍 반경은 230km 내외로 소형급 크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4km의 속도로 서북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서진하는 태풍들에 비해서는 속도가 비교적 빠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커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보다? 지금 현재 고수온 해역대를 지나고 있긴 한데요. 현재에서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980 헥토파스칼 정도로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우려할 만큼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람 태풍, 비 태풍,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번 태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규모는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가능성, 그리고 많은 비를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지역이 조금 우리나라로 진입을 하더라도 지역이 조금 나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예. 지역에 따라서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다 보니까 관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 쪽이 더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특히나 이 바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네, 해안 쪽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시속,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시속 한 100km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주의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특히 주의할 지역은 해안가 지역입니까? 네, 일단 바람적인 측면에서는 해안가가 주로, 남해안과 동해안이 주로 이제 영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 외에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가장 인접한 전라도나 경상도, 그리고 그 밖에 충청북도나 강원도를 중심으로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경로가 조금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지금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제 관통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조금 지금 현재 경로가 일단 우리나라 남해안 여수나 통영 그 사이 어딘가로 상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충청북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빠지는 경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로가 조금 더 변한다라고 하면 조금 서쪽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경로에서 충청북도가 아니라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경기 남부 이쪽으로도 조금 경로를 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태풍의 크기가 결국 우리나라 남부지방, 우리나라 전체 영역보다 좀 더 크거든요.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경로를 바꾼다고 해도 지금 예상되는 강수 구역이나 강풍 반원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가 기간이니까. 네네. 관광하러 가신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재 태풍이 아무리 약한 좀 소형급 태풍이다 이래서 약할 걸로 보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태풍의 그 강풍이나 그 비의 양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피서를 가신 분들이나 또는 야영을 하시는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그 해안가 주변으로는 특히나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쯤 우리나라를 빠져나갈까요? 일단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면은 남해안 부근에 상륙을 해서요. 7일날 일중 계속 우리나라 영향을 주고, 7일 밤 또는 늦으면 8일 자정을 넘기는 그 순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태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는 9호 태풍 이제 레끼마가 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북동진 중에 있는데, 북서진 중에, 그러니까 북동진 중에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 태풍이 점차 이제 중국 상해 부근으로 접근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풍은 앞으로 우리나라 주변 바람이나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중국으로 상륙을 할지, 아니면 일본으로 좀 더 틀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태풍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태풍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 영향을 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년으로 살펴보면 한 개에서 3개 가량 정도가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영향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요 며칠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 8호, 9호 영향이 있다고 하면 더위는 한풀 꺾이겠네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비구름 때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사실 태풍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열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서울을 기준으로 37도까지 이제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더위 피크를 이루는 요인 중에는 이러한 태풍의 이제 열이 좀 우리나라 쪽으로 일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눈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후에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이제 좀 동쪽으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자습한 영향보다는 이제 일사로 인해서 낮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는 형태의 기온 형태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처럼 더위는 오늘 내일이 절정을 이룰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후에도 폭염주의보급에 좀 30도에서 33도 정도의 낮 기온들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운 형태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뜨거워졌다가 태풍 때문에 조금 식는군요, 열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보 분석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이른바 호날두 노쇼 고발건을 짚어보겠습니다. 티켓값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 선수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LKB 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석현 변호사입니다. 예, 고발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사기죄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사기죄 혐의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혐의로 고발을 하였는데, 예.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더 페스타 주최 측이죠. 예. 유벤투스, 호날두가 공모를 해서 2019년 7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기망을 해서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하였다는 취지가 첫 번째이고요. 예. 그리고 설사 이제 티켓 판매 당시에는 그 호날두가 경기장에서 뛰지 못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어느 일정한 시점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들을 피해자들한테 알려줘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어야 되는데 아하. 그런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환불을 당하지 않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예. 두 가지가 골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최사 측에서는 후반전 들어가고 난 뒤에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인가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더페스타 측에서 정말로 그게 후반전 들어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예. 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쪽 일방의 주장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죄는 확정적 고의로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전에 어느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위약금을 적당히 측정을 해서 계약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는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사실상 호날두가 45분 이상 뛸 수 없더라도 이런 결과를 용인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호날두 선수도 그렇고, 예. 유벤투스도 그렇고, 우리 경찰력이 미치느냐.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을 테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작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물론 당연히 유벤투스 구단 입장이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나 대한민국 법원에 정당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예. 유벤투스 관계자나 호날두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할지, 뭐 직접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피고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될 텐데 예. 대한민국 법정에 소환해서 세우는 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방법이나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사건 발생 후에 피고발인 태도들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입은 걸로 보았을 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 존재하는 방법과 절차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기죄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노출된 것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을 하였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공개됐단 말씀입니까?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을 보시면 예. 그 법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해가지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한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사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유사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단 내지는 수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이고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페스타 측에서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노출시킨 저희도 약간 의심이 되고요. 이게 경기 도중에 전광판에 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게 그 TV로도 잡혔었나요? 제가 직접 TV 화면을 직접 중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게 축구 경기장에 그렇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에도 그 자료를 첨부를 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페스타 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페스타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주로 이제 그 호날두 노쇼 부분 관련해서 사기를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 건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된 관계자가 있다고 하던데 누굽니까? 저도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직접적으로 제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담당하거나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추측컨대는 그 더 페스타의 대표자 입장에 계신 조빈장 씨가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국 금지 됐으니까 뭐 어쨌든 조사는 이루어지겠네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 더 페스타가 거대한 이런 축구 이벤트를 치러본 적이 없는 신생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빅 스포츠 이벤트를 따냈을까?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도 이제 그런 의심스러운 측면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혐의점을 제기하고 고발을 했을 때 오히려 제가 이제 무고죄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일단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혐의점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나 그러면은 이제 범죄 혐의점으로는 결국 배임수증죄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석현 변호사였습니다.